안녕하세요. 합동무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직위원 판사의 헌법 위반의 행태가 말 그대로 목불인견입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난 행태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제 재판, 윤석열 재판에서의 행태까지 쭉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행태는 바로 윤석열 탈옥이었습니다. 중대한 절차상의 위반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형사소송법에는 66조 1항에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라고 명문의 규정이 있는데 혼자만 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판사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원 실무제요 2022년 460페이지에 있는 법원의 구속에는 재구속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인멸의 우려, 사유까지 판단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판단을 안 했습니다. 중대한 절차상의 고의적인 위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성욱 대령은 이번 윤석열, 노상원, 김영경과 함께 공동정범입니다. 내란의 공동정범으로 일단 기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공동피고인입니다. 증인이면서 공동피고인입니다. 따라서 공동피고인이기 때문에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 진술 여하에 따라서는 자신의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은 12조 2항의 진술 거부권뿐만 아니고 12조 4항과 5항의 변호인의 조력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정성욱 대령이 두 번째 증인신문할 때 제가 분명히 이것은 헌법상의 권리이다 라고 일어서서 직위원 판사에게 이야기했으나 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백한 헌법 위반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범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인데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명령으로 법정의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촬영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의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물어보지만 공공의 이익, 중대한 공익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촬영을 부분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제까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그리고 파면당한 박근혜까지 이 부분은 단순히 촬영 규칙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헌법 109조는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공개의 의미는 사법부가 스스로 공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직위원은 법원 지하실로 출입할 수 있도록 사법특혜뿐만 아니고 아예 전면적으로 촬영을 거부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촬영을 금지했습니다. 이거는 대법원장의 명령, 촬영 규칙 위반뿐만 아니고 헌법 109조의 공개 재판의 원칙을 침해하는 겁니다. 절차상, 재판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고, 이것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 당할 때 뇌물, 직권남용 이것 때문에 파면당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거기에 대지를 못합니다. 비난 가능성으로 얘기하면 대지를 못해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이런 대통령은 처음 봤다. 어떻게 국군 통수권자가 병력을 무장시켜서 시민들과 대치시키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봉쇄하도록 했다. 그래서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한 첫 대통령이다. 헌정을 완전히 단절시키려고 했던 그런 대통령이다. 그래서 너는 개혁 행위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대역죄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촬영 규칙의 공익성, 전 국민의 관심사인 공공의 이익과 또 헌법 109조의 재판 공개의 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나마 뇌물죄와 직권남용죄로 파면된 사람도 촬영을 부분 허가했는데 아예 여기에 아예 그냥 짭시도 될 수도 없는 대역죄인. 이 사람은 전면 촬영을 금지시켰다. 이거 미친 겁니다. 이거는 판사로서의 기본적인 공정성 엿바꿔 먹었습니다. 이 지휘원이가 판사로서의 판사의 자질, 판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정성을 엿바꿔 먹음으로써 서울중앙지방법원,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 법원이 위신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지금 화가 났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법원을 못 믿겠다.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습니다. 후미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윤석열 탈옥에서 법원 실무제요, 반드시 판사들이 따라야 될 법원 실무제요의 구속 사유를 판단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즉 직무상 의무 위반, 그리고 공동 피고인이자 증인인 정성욱 대령의 변호인은 헌법 12조 4항과 5항에 따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직무상 의무의 위반.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에 대해서 촬영 전면 금지는 대법원장의 명령인 촬영 규칙 위반뿐만 아니고 헌법의 109조 공개재판의 원칙뿐만 아니고 뇌물, 직권남용 정도로 파면된 박근혜 대통령과의 형평성, 헌법 11조 1항 법 앞에 평등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즉 직무상 위반. 이걸 통해서 판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공정성의 심각한 위반이자 이를 통해 대한민국 법원의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이게 바로 법관 징계법의 2조 징계사유. 첫 번째, 직무 위반. 다시 말해서 절차상의 중대한 절차 위반. 그리고 두 번째,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그를 통한 법원의 위신 훼손 다 해당합니다. 징계에 다 해당합니다. 그러면 징계 수위는 법관 징계법 3조에 보면 정말 어이가 없던데 견책, 감봉, 정직, 감봉, 정직도 1월에서 1년 그 정도입니다. 하여튼 해당합니다. 근데 청구권자는 7조에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무슨 사법연수원장, 사법연수원장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장, 법원도서관장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촉구서를 어제 쓴 겁니다. 명백하게 직위원인은 법관 징계법의 징계에 해당합니다. 더 나가서 헌법 65조의 탄핵 사유, 헌법과 법률 위반, 구속 취소했을 때, 그리고 증인의 변호인의 조력권을 위반해서 퇴정명령 내렸을 때, 그리고 윤석열의 촬영을 전면 금지시켰을 때, 분명히 헌법 위반 탄핵 사유 됩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징계부터 검토해서 이야기한 것은 탄핵이라는 것은 적시가 필요합니다. 적시. 그 적시를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핵 소추되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 다음부터 일어날 혼란들이 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혼란을 금방 수습할 수 있는 대안. 결국은 특검법입니다. 특검법이 어느 정도 진용을 갖춰야 될 겁니다. 그전에는 징계를 통해서 징계를 받으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재촉, 너 재판하지 마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징계를 부랴부랴 법관 징계법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이상 직위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직위원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은 판사도 법 왜곡죄의 처벌 대상이 돼야 되고, 관련 법률은 반드시 다음 정권에서 신설되어야 한다. 직위원 때문에. 이상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